곧 환율이 1,500원이라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환율이 잡힌다고 말씀하셨던 분들, 안심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시 오르는 환율에 걱정하고 계시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은행에 얼마 넣어두셨습니까? 1억? 2억? 5천만 원? 그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환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1,470원을 찍었습니다. 2025년 초 1,500원을 뚫었습니다. 에이, 환율이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냐? 일시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붕괴의 신호입니다. 구조적 붕괴가 뭐냐고요?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오면 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러를 사려면 1,5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200원이면 한 달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500원이 있어야 합니다. 300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르신이 가진 원화의 가치가 2년 사이에 25%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시다면요. 2년 전에는 그 돈이 달러로 약 8만 3천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6만 6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숫자는 그대로 1억 원인데 국제적인 가치는 1만 7천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500만 원어치가 사라진 겁니다. 어르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년 사이에 2,5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은행에 넣어뒀을 뿐인데요. 이게 환율의 마법입니다. 아니, 환율의 사기입니다. 통장 숫자는 변함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진짜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이 따뜻해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서서히 익어가는데 모르는 겁니다. 어르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원화를 사려는 사람보다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 다들 원화를 팔고 달러로 가려고 할까요?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요?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1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도 달러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미국 주식, 달러 예금.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원화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요? 아직도 은행 예금에 원화로 넣어두고 계십니다. 애국심으로 국채 사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가 그래도 괜찮잖아. 환율도 다시 내려가겠지. 이러면서요. 돈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고 있는데 어르신만 남아서 원화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와 김 씨입니다. 둘 다 올해 60세입니다. 먼저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절약하고 저축해서 퇴직금 포함 2억 원을 모았습니다. 전부 원화 예금입니다. 금리 연 3.5% 정기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박 씨는 뿌듯합니다. 2억이면 노후 걱정 없지. 이자만 해도 연 700만 원이잖아. 한 달에 60만 원씩 이자 나오겠네. 박 씨는 환율이니 달러니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 건데 달러가 왜 필요해? 원화로 벌어서 원화로 쓰면 되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35년입니다. 박 씨는 70세가 됐습니다. 2억 원이 이자 붙어서 2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삶은 어떨까요? 마트에 갔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2,500원입니다. 10년 전엔 1,000원이었습니다. 계란 한 판이 15,000원입니다. 10년 전엔 6,000원이었습니다. 휘발유 1리터가 3,500원입니다. 10년 전엔 1,700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환율이 2,000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합니다.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유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운송비가 오르니까요. 한국은 밀을 수입합니다. 옥수수를 수입합니다. 콩을 수입합니다. 전부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박 씨의 2억 8천만 원은 숫자는 늘었지만 살 수 있는 게 줄었습니다. 10년 전 2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의 절반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2배 넘게 올랐거든요. 박 씨는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한숨을 쉽니다. 이게 뭐야? 예전엔 10만 원이면 카트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반도 못 채우네. 2억 8천만 원 부자인데 계란 한 판 사는 게 아깝습니다. 고기, 엄두도 못 냅니다. 너무 비싸졌습니다. 박 씨는 라면이랑 김치로 끼니를 때웁니다. 2억 원 모아서 라면 먹는 노후. 이게 원화만 믿은 사람의 미래입니다. 김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씨도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똑같이 2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2025년에 뉴스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 이거 심상치 않은데 원화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김 씨는 2억 중에 절반인 1억을 달러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달러 예금 5천만 원, 미국 주식 ETF 5천만 원, 나머지 1억은 원화 예금에 그대로 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반반으로 가자. 10년이 지났습니다. 2035년입니다. 김 씨도 70세가 됐습니다. 원화 1억은 이자 붙어서 1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달러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에 환율 1,500원으로 1억 원을 바꿨으니까 약 6만 6천 달러였습니다. 10년간 미국 주식 ETF가 연평균 7%씩 올랐다고 치면 6만 6천 달러가 약 13만 달러가 됐습니다. 2035년 환율이 2,000원이니까 13만 달러는 원화로 2억 6천만 원입니다. 김 씨의 총 자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화 1억 4천 더하기 달러, 자산 2억 6천은 4억 원. 박 씨는 2억 8천만 원, 김 씨는 4억 원. 1억 2천만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김 씨의 자산 절반은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는 환율이 올라도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바꿨을 때 더 많아집니다. 김 씨는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물가가 올라서 비싸긴 하지만 자산도 그만큼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스테이크를 삽니다. 와인도 삽니다. 손주들 데리고 외식도 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산이 방패 역할을 해줬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가치가 올라서 상쇄해줬습니다. 박 씨와 김 씨, 둘 다 2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한 사람은 라면 먹고 한 사람은 스테이크 먹습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원화만 믿었느냐, 달러로 분산했느냐? 이 한 가지 선택이 10년 뒤 노후를 갈랐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한국 돈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미국 금리가 5%인데 한국 금리가 3%라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빼서 미국에 넣습니다. 5%랑 3% 뭐가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둘째,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한국 수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중국한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면 달러가 덜 들어옵니다. 달러가 덜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약해집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빚이 많습니다. 가계 빚이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 빚도 1,100조 원이 넘습니다. 빚이 많은 나라의 돈은 신뢰를 잃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합니다. 한국 빚이 너무 많네. 혹시 위기 오면 한국 돈 가치 폭락할 수 있겠는데? 미리 빼놓자.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높음과 한국 수출 약화의 빚 많음은 원화 약세를 만듭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해결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르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환율이 너무 오르면 한국은행이 개입합니다. 달러를 팔아서 원화 가치를 방어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가진 달러가 무한정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데 약 4,2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1997년 IMF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한국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외국 빚 갚을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가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채권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거든요. 한국은행이 막으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1997년에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2,000원 가까이 갔습니다. 800원 하던 게 2,000원 갔습니다. 2.5배가 된 겁니다. 지금 1,500원인데 위기가 터지면 2,000원, 2,5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원화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가 반토막 납니다. 정부가 막아주느냐고요? 정부도 못 막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IMF한테 손 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1997년처럼요. 그리고 그때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정치인들이요? 재벌들이요? 아닙니다. 서민들이 피해봤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자영업자가 줄도산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휴지가 됐습니다. 어르신, 이게 각자도생의 의미입니다. 정부가 어르신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국은행이 어르신의 통장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만 믿으면 안 됩니다. 달러로 분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영어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합니다. 빚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달러로 된 빚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원화가 늘어납니다. 원화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빚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지금 빚이 있으시면 여유 자금으로 먼저 갚으십시오. 둘째, 원화를 달러로 바꾸십시오. 모든 돈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30%에서 50%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에 가서 달러 예금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환전해서 달러로 예금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자는 별로 안 됩니다. 연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자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바꿨을 때 더 많아집니다. 이게 달러 예금의 진짜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달러 ETF입니다. 증권 계좌에서 달러 ETF 또는 미국채 ETF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달러 가치를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 주식 ETF입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달러도 벌고 주식 수익도 노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안 쓸 돈으로 하십시오. 셋째, 금을 조금 사두십시오.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자산입니다. 달러가 약해져도, 원화가 약해져도 금은 가치를 유지합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 위기가 와도 금은 살아남습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보험이 됩니다. 금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금 ETF가 가장 편합니다. 증권 계좌에서 금 ETF 또는 KRX 금 검색하시면 됩니다. KRX 금 시장에서 사면 세금도 안 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자산을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원화 예금은 30%에서 40%로 당장 쓸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보유하고, 달러 자산은 30%에서 40%로 달러 예금, 미국 주식 ETF로 보유하고, 금은 10%에서 20%로 위기 대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환율 1,500원 시대의 생존 포트폴리오입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환율 내려가면 그때 바꿔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이 언제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일 때 달러로 바꾸는 게 비싸 보이시죠? 그런데 환율 2,000원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바꾸시겠습니까? 더 비싸집니다. 지금이 제일 싼 겁니다. 앞으로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달러 예금 만들고 싶다고 하십시오. 증권 계좌가 있으시면 앱을 켜서 달러 ETF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게 어르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원화만 믿고 있으면 어르신의 노후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라면 먹으면서 왜 이렇게 됐지? 하시면 늦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애국심으로 원화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분산해서 노후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돈은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어르신의 돈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게 달러입니다. 그게 금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어르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실행하십시오. 그게 어르신의 노후를 살리는 길입니다.